나는 별을 사랑합니다. 별은 땅을 사랑합니다. 땅은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은 나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11월 모임을 시작할게요. 그래도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여기 한가득 막 계셨는데 코로나여서 지금 많이 못 오셨지만 영상을 잘 찍어서 알려드려야지. 집에서 이거 혼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만드는 모임은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는 많이 알려드렸는데, 나가서 만드시는 것들. 근데 이게 되게 인기 상품이에요. 이거 원래 그 드림캐쳐라고 이만한 거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작게 해서 여기다 넣은 건데, 양평에 창작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창작하셔서 바자회에 내셔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그건데, 글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 교실에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해봤는데 시간이 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데 그냥 와서 만들기만 하면 또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수작업을 하는지 아세요? 직조하죠. 7살들 직조해요. 오른손, 왼손 다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은 팔찌 만드는 거 해요. 팔찌도 하고 올 걸 그랬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팔찌 만드는 거를 막 강요하면서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면 와서 해요. 근데 1년 내내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1년 내내 몇 개씩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 손작업을 하는데 또 수틀에다가 수 놓는 것도 해요. 그래서 수를 놔서 그걸로 장식품을 만들거나 쿠션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실용적인 걸 만들어요, 주로 수작업을 할 때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수작업이라고 할 때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밀랍점토 놀이 하잖아요. 밀랍점토 놀이도 사실은 수작업인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리고 또 교실 안에서 뭐 씨앗을 갖고 논다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수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작업은 사실은 다 놀이예요. 뭐 대집단 활동으로 막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을 하면서 안정감도 생기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의지도 강해지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상상력도 커져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놀이로서 접근하는 수작업, 이런 힘들이 아이 내면에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수작업하고, 더 큰 아이들은 목공도 하거든요. 뭐 간단한 거 해요. 그래도 잘해요, 아이들이. 뭐 샌딩도 하고, 뭐 이렇게 톱질 같은 거 간단한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그런 걸 보면서 커서 그거를 잘 모방해서 나중에 하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시각도 있고 뭐 협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촉감도 있고, 그것이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서 감성 영역을 자극해요. 이렇게 심장으로 흐르고, 이 심장 가슴 영역에서 준비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고로 올라가기도 하고 논리적인 그런 바탕이 되지만, 일단 그 예술적인 감성 영역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색깔을 쓰게 되잖아요. 일단 실을 고르고 모양을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태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수놓기, 이런 것들은 형태를 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형태 없이 그냥 놓기 시작해도 아이들이 방향을 따라간다거나 색깔을 고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감성 영역에 되게 풍부하게 작용을 해요. 상상력도 되게 많이 커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또 뇌로 올라가서 뇌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런 게 신경으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의지의 힘으로 작용해서 감성 영역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는 아이들이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집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죠. 아빠가 하는 어떤 노동, 행위, 뭐 텃밭을 가꾼다거나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수작업에 들어가는 건데 작업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늦게 보잖아요. 사실 잘 볼 수가 없고 엄마가 하는 어떤 일, 가정의 노동이라거나 일들, 뭐 요리라거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뜨개질이라거나 이런 것도 요즘은 거의 안 하죠. 그런 거.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실은 되게 다 이렇게 사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한 생산물이 있을 때 그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교육 환경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나가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탈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밥이 어디에서 오나 이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진달래 화전을 한다 그러면 진달래를 따다가 밀가루를 쌀가루를 다 반죽을 해서 또 만들어서 부쳐서 먹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드린 이 작업물을 사실은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서 같이 하면 더 좋기는 해요. 생일 선물 만들 때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데 예, 또 뭐 집에 가져가서도 하시겠지만 오늘은 아이들이 와서 옆에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걸 만드실 거고 그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하기도 하고 또 선물로 나에게 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런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기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서도 좀 뭐랄까 이렇게 놀잇감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달팽이 끈 같은 거 이런 거 뜨기 좋잖아요. 예. 코바늘로 하면 조금 더 빠르고 대바늘로 하면 양손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양손을 움직이는 걸 보고 코바늘 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 나중에 발도르프 학교에 가면 1학년 때 양손 뜨개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코더 집 같은 걸 떠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코바늘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지만 되게 수학적이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집에서 좀 더 어린 아이들이니까 집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 축제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데 저희가 주는 것들 마련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사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들고 이제 좀 가지고 있다가 그때 기다렸다가 가져갈 거예요.